2025년 1월 마지막 주 방송 바로 설날 주간인데요. 문화뉴스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onday morning news is falling. 문화뉴스는 최근 2주에서 한 달간 일어난 대중문화 곳곳의 핫 이슈들을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본 뉴스는 재미를 기준으로 선별되었으며 호스트들의 관심사가 아주 많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문은요, 바로 컨텐츠 분야인데요. 첫 번째 소식, 바로 저 운이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나의 완벽한 비서. 외국 드라마 아니고요, 한국 드라마인데요. SBS 금토 드라마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1월 22일 기준 6화까지 방영이 된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로그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잘하는 헤드헌팅 회사 CEO 지윤과 일도 완벽한 비서 은호의 밀착 케어 로맨스고요. 여자 주인공은 한지민 씨, 남자 배우는 이준혁 씨, 이렇게 둘의 또 케미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네. 사실 이 드라마가 뭐 한지민 씨도 뭐 티켓파고나 있으신 분이고 뭐 이준혁 씨도 그렇지만 이 둘이 그렇게까지 재밌는 로맨스 드라마가 뭐 잘 될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조금 있었어요. 아, 있으셨구나. 그랬는데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 이유는 바로 이준혁 씨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이준혁 씨가 뭐 이 비단 드라마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키워드, 핫 키워드로서 지금 네.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드라마는 이준혁의 개 큰 입덕 드라마다. 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다. 네네. 그리고 본격 오지콤 유발 드라마다 이렇게 오스콤.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셋 중에 또 오지콤 판별기 네? 있잖아요. 잠시만요. 네네.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은밀하게 얘기했던 저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시면 약점이세요, 근데 이게? 제가 길티 플레저로 공개 방송에서만 공개한 근데 공개 방송인데요? official 방송인데요? 그러면 공개 온라인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오지콤 감별사로서 네네. 이준혁 씨가 120% 눈에 들어왔다. 역시 그녀에게도 지금 딱 100% 들어왔거든요. 그 이상. 저는 진짜 비밀의 숲도 안 보고 동제도 안 본 사람인데 네네.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이준혁 씨가 너무 완벽하게 나오시는 바람에 네네. 제가 매주 이준혁 씨 얼굴을 보려고 이 드라마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진짜 괜찮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이분이 말씀 주신 대로 비밀의 숲 1, 2랑 그 비숲 스피노프 동제에서 굉장히 좀 찌질하면서 뭔가 좀 권력에 다가가고 싶은데 뭔가 비열하고. 비열한 이런 검사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근 영화에서는 범죄도시 3에서는 또 악역으로서 그쵸.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로맨스, 약간 다정다감 이런 게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180도로다가 변신해가지고 좀 굉장히 캐릭터를 잘 소화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두 가지의 입덕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First one은 바로 자상한 싱글 daddy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서사가 지금 공개된 바에 따르면 유명한 캠퍼스 커플에다가 되게 빨리 결혼을 했대요. 네네네. 근데 또 초고속으로 이혼을 한 거야. 근데 아이를 이준혁 씨가 데려온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커리어 하이를 찍는 그 시점에 네. 아이의 마음이 조금 다쳐요. 그 상태에서 그냥 나는 아이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 하면서 커하를 포기하고 네. 돌연 육아휴직을 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잘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마음이 살짝 동했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동하진 않았고 살짝 동했다. 네. 근데 이제 이준혁 씨가 계속 핸드폰을 전화를 받는데 딸이 좋아하는 포켓몬 띠부띠부실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 귀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상대 배우인 한지민 씨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대표님 잘하고 계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참 잘했어요 도장을 손등에 살짝
이렇게 찍어주는 아, 게. 실제 도장을. 네네 그런 좀 귀염성 어떤 아버지 딸아빠의 느낌 아버지. 아버지라기보다 아버지는 좀 그렇게 문제가 아버지가 된다. 논란의 여지가 네네. 있는데. 예, 딸아빠 귀여운 딸아빠라는 느낌에서 딸바보. 네 딸바보 그런 느낌 아빠는 그냥 아빠를 늘린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아빠도 딸아빠예요. 아들 아빠 딸 아빠? 네 딸바보 느낌 요런 게 조금 약간 유발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제릿제릿 체리. 두 번째는 이분이 설정상 최연소 인사팀 과장을 단 일잘러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일잘러의 사실 완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굴이요? 아니 수트핏. 수트핏이요 수트핏. 둘 다 이상해. 뭔 일이래? 일잘러의 완성은 사실 수트핏이거든요. 근데 완벽한 뒤태 수트핏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아, 이분이. 뒤태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앞뒤보다는 뒤가 조금 더 잘 뭐 등발이라든지 뭐 이런 팔 근육 이런 게 앞보다는 좀 뒤에서 더 잘 보이더라고요. 제릿제릿. 그러니까 뭔가 유능하고 센스 만점이 또 그런 캐릭터예요. 네네. 그래서 되게 판타지적으로 좀 사랑에 빠지고 싶은 선배 네네.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대표뿐만 아니라 비서 대표지만 다른 멤버들도 계속 eyes on 하면서 챙겨주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면이 사실 좀 너무 퍼펙트해서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현실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없죠. 네. 좀 보고나 싶다. 그렇죠. 이런 마음에서 이준혁 씨의 큰 입덕 드라마라고 볼 수 있고요. 4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진짜요? 네네. 와 대박. 이렇게 어떻게 40이 넘어서도 로맨스를 또 폭격해주는 와. 이준혁 씨에게 정말 큰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 마지막 회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첨언하자면 네. 이분이 실제 그 성격 그렇지. 저도 그 말 할라 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막 너무- 무해. 좀 순수하더라고. 순수해, 사람이. 순수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감자칩을 하나씩 소개하는 트러플 감자칩 그- 비싼 네. 거. 근데 그거 거의 7,000원짜리. 9개를 소개하던데. 네네네. 고구마 그리고 너무 찬양하고. 행복해, 그 맞아. 얘기를 하면서.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아저씨가. 진짜 순수한 아저씨야. 그리고 좀 내향적이면서. 구교한 이후로 저희가 또 순수한 아저씨 한 명을 발굴한 게 아닌가. 진짜로 약간 인기 아저씨. 잠깐만. 네? 거기까지? 아니 네. 좋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네네. 이렇게 좀 달달한 드라마로서 첫 번째 문을 열어봤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약간 달달함이 또 있으면 사실 단짠 느낌으로 더 파밀리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승연애나 솔로지오 같이 좀 다시 이 연프가 돌아왔잖아요, 고젤 씨. 네, 연프의 계절이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지금 방영 중인 솔로지옥 4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1월 14일부터 방영이 시작해서 이제 12부작으로 방영이 된다고 하고요. 사실 저는 이게 공개되기 전에는 이 예고편이 너무 좀 자극적인 거예요. 가슴을 너무 클로즈업 한다든지 막 밀착돼 있는 부분을 너무 또 막 침대에서 막 맞아. 같이 막 막 이불 이래도 돼? 막 덮고 이러면서 막 이런 이런 멘트 하던데. 너무 또 맵게 해서 약간 거부감이 들었는데 지금 6화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네. 현 시점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 또 너무 재밌는 아! 거예요. 왜냐? 출연진 분들도 뭐 매력은 있는데 패널들이 진짜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솔지는. 다들 너무 사이다예요. 맞아. 그 홍진경 씨가 스마일 옷 입고 왔다가 네. 하나도 웃긴 게 뭐랬더라 이게 웃을 이유가 지금 저는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라고 말하는데. 티셔츠가 엄청 활짝 웃고 있다. 그 캡처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티셔츠 많이 네. 웃고 있었다. 약간 좀 남자 출연자분들이 좀 답답한 행동하면 덱스 씨가 한마디씩 해주고 또 여자분들도 약간 좀 과하다 싶으면 홍진경 씨가 난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좋다. 그런 맛에 또 보는구나. 여자 맥이 혜린 씨가 좀 관심 가신다고요? 눈이 가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바로 언니들 이렇게 하면서 딱 기선제압을 또 하면서 좀 재밌게 흘러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매기가 제대로 매기 역할을 할 것 진짜 같아요. 제대로 매기일 것 같다. 네, 네네. 성격도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태오쿤 좋아요? 좀 쾌남이다. 그 태오쿤이 약간 막 여우 되게- 이랬던 분. 네네. 그 사람 여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청첩장을 안 가져왔네 이러면서 맞아. 그 능글맞게 장난치는 아. 그런 스타일인데 이시안입니다. 제가 선택한 분은 이시안입니다. 왜 카메라에 저래? 대고 막 왜 저래 진짜. 그런 포인트들이 또 솔로 지옥만의 그 맞아, 볼거리가 맞아. 아닌가 맞아. 싶습니다. 태호 씨 매력 있어요. 음. 두 번째 또 하나의 매운맛 프로그램 1월 22일 오늘이네요. 네네. 티빙에서 독점 공개되는 환승연의 또 다른 시작. 네. 약간 스피노프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환승연애가 촬영된 이후에 한층 더 성장한 출연진들이 다시 만나 새로운 성장한 거 시작을 맞나? 하고 그래 저도 이거 읽으면서 뭐 해서 성장을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환승연애를 겪으면서 좀 연애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게 변했다는 뜻이겠죠. 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튼 또 세계관이 통합되는 측면에서 재밌는 뭐 볼거리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또 조승연 군의 해가 될까가 딱 나오니까 이게 또 해가 또 될까 가슴이 또 두근두근 한 거예요. 그리고 스피노프에도 매기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알던 X 말고 또 다른 X가 나오는 거 아니냐. 미친.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 네. 근데 저는 환승연애들 하도 봐가지고 제가 네네. 3 나올 때 이제 네. 1, 2, 3을 정주행한 케이스잖아요. 음. 근데 이제 모든 출연진들의 어떤 그 당시의 특성을 조금 파악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티저에 공개된 5명인가 6명의 그 전 출연자분들이 네. 다들 너무 셀럽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애쉽다. 근데 사실 뭐 X랑 다시 잘 되든 새 커플이 되든 네. 뭐 떨갱이들만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또 다른 시작에는. 떨기기? 그러니까 왜냐면 커플이 된 커플이 사람들은 아니면 떨갱이다. 아니 뭐 연프에서는 연프 관점에서. 관점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셀럽 느낌스만 남은 건가? 그쵸. 이러면서 좀 아쉬움이 남긴 좀 했어요. 진정성이 있을지에 대한 네. 의구심이 들죠. 맞습니다. 좀 볼거리도 떨어지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그쵸. 일반인들 발굴하는 또 재미가 맞아, 있는 건데 맞아. 이미 다 아는 사람들. 네. 궁금하긴 해요. 그래도. 네. 한번 저희도 계속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요. 요즘 연일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영화죠. 서브스턴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영화가 개봉된 지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12월 11일 날 개봉을 했고 제77회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을 네네. 한 영화입니다. 사실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바디 호러라는 좀 생소한 장르를 가지고 있고 고어하면서도 또 되게 아트적인 그런 네. 요소가 강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누적 관객 수가 거의 30만 명이 되려고 하는 아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드리자면 한때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명예의 거리까지 입성한 대스타였지만 지금은 그저 TV 에어로빅 쇼 진행자로 전락한 엘리자베스 데미 무어가 네. 연기를 네. 했고요. 50살이 되던 날 프로듀서한테 너는 어리고 섹시하지 않아 라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게 돼요. 돌아가던 길에 차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엘리자베스는 뭔가 매력적인 남성 간호사로부터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을 권유받고 이 한 번의 주사로 젊고 아름답고 완벽한 수가 탄생을 하는데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진행되는 네네네. 내용들입니다. 뭔가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라고 네. 이제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그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여성의 몸에 대해서 사회가 얼마나 강력하면서 멍청한 지배를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영화들은 하나도 과장된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박이다. 그만큼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강렬하고 강력하다 잔인하다. 이렇게 네.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다. 음. 이런 점을 감독님이 좀 밝혀주셨고요. 맞아. 조금 마일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외모지상주의에 더해서 늙음을 거부하고 혐오하는 이런 현대 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트위터에서 이런 네네. 글을 봤어요. 저번에 옷을 고르다가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입기를 반복하다가
급작스럽게 서브스턴스 장면이 생각나서 이래선 안 돼 하고 입고 있던 거 그대로 입고 뛰어나갔다. 아. 이런 그 간증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글들이 많은 걸 보고 전 약간 이런 장르를 못 보는 사람으로서 네. 갈등하고 있다가 볼지 네네. 말지 이걸 보고 바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남자 관객들은 이걸 보면서 너무 고하고 이게 뭐야 하면서 뛰쳐나가는 반면 네. 뭔가 여자들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그 여운에 빠져서 아. 보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이게 절대 과장된 게 맞아. 아니라 현실적인 메시지다라고 맞아. 볼 맞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진짜 요새는 외모 감각이 너무 심하잖아요. 유튜브에도 다이어트 브이로그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살찐 것도 아니고 60kg대인데 살 빼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엄청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했다, 폭식했다 이렇게 맞아. 식이장애도 겪으시고 하는데, 그리고 뭐 보톡스도 진짜 많이 맞고 요새는 음. 그냥 기본적으로 맞잖아요. 이게 약간 이런 영화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면서도 이만큼 많은 분들이 찾는다는 게 그만큼 공감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감독님이 40대를 들어갔을 때였나 50대를 들어갔을 때 본인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이 먹은 여자가 없었대요. 그거에 대한 그런 뭔가 인지와 본인이 어떤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분노 이런 게 합쳐져서 이런 방식으로 영화 연출을 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또 사회에 있는 여성으로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 싶고요. 더불어서 이 데미 무어가 서브스턴스를 통해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네.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받게 된 게 어떤 되게 서브스턴스적이다 이런 느낌처럼 다가왔어요. 그렇네. 뭔가 이분이 업계에서 젊었을 때 팝콘 배우로 여겨졌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끝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법같이 서브스턴스 대본을 만났다. 이 대본이 당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뭔가 자신이 충분하다, 약간 나로서 온전하다,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수상소감을. 그래서 이 상 받는 것까지가 아주 좋은 어떤 일종의 또 완성이었다. 영화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오징어 게임 2가 지난해 12월 26일에 공개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네네. 저희가 녹음이 조금 딜레이돼서 이 소식이 살짝 늦은 감은 있지만 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는 다들 아시다시피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서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 이정재와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 이병헌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3년 3개월 만에 나온 후속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나 오래됐어요? 네, 너무 금방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오래됐다. 저희가 1도 리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또 3가 바로 나온다고 하죠. 캐스팅 논란에 대해서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빅뱅의 탑이었던 네. 빅뱅이었던 탑 최승현 씨를 네. 캐스팅하신 걸로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네. 이분이 제가 조금 더 짚어보니까 실제로 2017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셔서 이 범죄 형량을 다 마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약간 황동혁 감독님 인터뷰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좀 문제의식이 없었다? 경솔했다라고 네.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이전에 대마초를 했던 연예인들의 복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하기로 했지만, 캐스팅 후에 생각보다 사회 여론이 좋지 못해서 이걸 이제 와서 바꿀 순 없으니 그래 뭐 해봐라,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셨대요. 네. 그래 해보고 평가를 받아보자. 인터뷰가 좀 무책임한 느낌. 네. 그리고 실제로 역할도 마약 중독자 역할로 네, 나왔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사람이 교화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마약을 해서 범죄를 했는데 그 역할을 했으니까 오히려 그 범죄 이슈로 더 캐스팅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특혜를 본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논란이 있었었고 이외에 전과범 캐스팅들도 있었는데요. 오달수 씨. 오달수가 진짜 대박입니다. 네. 2018년에 미투 운동이 처음 시작될 당시에 동료 배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활동을 중단하셨었고요. 송영창 씨는 실제로 2000년에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대요. 진짜요? 저 몰랐어요. 진짜 심각하나. 와, 이 사람이 범죄 소울이다. 그 나이든 빚 엄청 많은 할아버지. 네, 한판더를 이끄시는 그분. 몰랐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오징어 게임이 지닌 무게와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배우 캐스팅에 좀 더 신중한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었고요. 무슨 사면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데뷔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도약의 장을. 그리고 조금 더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면 네.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등장했다는데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즌 1에는 퀴어 캐릭터가 아예 없었고 시즌 2에서 이제 글로벌로 흥행을 하고 글로벌에 집중을 받으니까 이런 캐릭터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퀴어가 없다는 것도 이상했다는 생각이 저는 그 현주 캐릭터를 보면서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현주라는 캐릭터를 좀 소개하자면 MTF 그 남성인데 여성으로 전환을 한 트랜스젠더로 나오고 극중에 영미라는 20대 초반 여성과 우정의 관계를 맺고 또 언니라고 불리면서 그 극중 설정상에는 처음으로 불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언니라고 불리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데요. 특히 특전사 중사 출신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이면 군대에 무조건 가야 되니까 이 현실을 반영한 것도 나름 적절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웃긴 포인트. 왜 공유는 서울 지하철에만 돌아다니면서 딱지치기를 하느냐. 내 말이. 이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네. 사투리 쓰는 캐릭터도 없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 참가는 서울 사람들만 할 수 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만 아니고 전국 지하철로 했으면 성기훈이 못 찾았다고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시즌이 거듭할수록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도 여전히 많은 오징어 게임이네요. 그게 웃겼어요. 오징어 게임이 3년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시즌 2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돈으로는 상금이 안 바뀌었는데 환율 이슈가 너무 커져서 그냥 확 줄었대요. 달러 자막을 보면. 와, 대박. 네. 헐. 이제 별로 안 커 보이는 되게 거 아니야?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 헐. 그런 이슈도 우스갯소리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네.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피해 게임 3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서바이벌을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피해 게임 3 소문을 듣고 헐레벌떡 말벌 아저씨처럼 정주행을 했는데 근데 이게 소문이 되게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웨이브는 왜 이렇게 재밌는 걸 홍보를 제대로 안 하냐는 핀잔이 되게 많았어요. 맞습니다, 진짜. 피해 게임이라는 IP가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서바이벌 중에서도 육체와 두뇌를 같이 쓰는 서바이벌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14부작으로 3가 공개됐고 얼마 전에 최종회가 나와서 우승자가 나왔어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기 때문에. 근데 1, 2와 약간 다른 점이 있었는데 세계관이 되게 확장됐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확장된 만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네. 레전드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장동민, 홍진호, 김경란이 일단 출연을 하고 기존 시즌에도 출연했다고 하는 유리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분은 진짜 특이한 게 로리타 코스프레 하시는 그래요? 분인데
멘사 회원이에요. 진짜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죠. 음. 그리고 아동용 게임 유튜버 하시는 분 악어님이라고 나오시고 아, 충주맨 저희가 잘 아는 공무원 충주맨님 네. 그 카이스트 출신 모델 허성범 그리고 그리고 여성 미국 UFC 선수인 MJ 킴님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서바이벌에서 잘 안 나왔던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아쉬운 점은 여성 비율이 좀 낮다. 하지만 코스프레를 하면서 멘사 회원인 여자를 내가 어디서 보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이게 피해 게임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네. 원은 진용진 씨가 아 기획을 했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래서 저는 피해 게임 3 이걸 메인님이 좋아한다 했을 때 진용진이 아직도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부터는 제작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진용진 씨 때문에 보기 싫으셨던 분들은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아 맞다. 잊고 있었다. 처음에 네. 피해 게임이 아니라 그분이 했던 게 머니 게임 했다가 맞다. 피해 게임 1까지 하고 제외입니다. 제외되셔서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할 만하다. 네. 꼭 한번 트라이 해보셔라. try.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그냥 약간 사담 느낌으로 네. 좀 해교 언니를 좀 저희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해교송. 좀 요즘에 그 검은 수녀들 개봉 때문에 그런지 되게 유튜브나 이런 예능에 많이 홍보하러 나오시더라고요. 네네. 특히 강민경 브이로그. 아 진짜 그거 대박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해교 언니가 참 느낌이 좋더라. 늦었. 아니 늦었. 느낌도 좋고 사람이 그 단단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 보셨죠? 그 스타일리스트 분인가? 네. 그분이 어머니가 아프셔서 맞죠? 어머니가 아프셔서 한창 힘들었을 때 해교 언니가 돈을 좀 보내주면서 누구야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어서 미안해.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감동돼 진짜. 그러니까. 무튼 그래서 좀 되게 좋았고 저는 검은 수녀들을 좀 보러 가고 싶다. 무조건 봐야 돼요. 이런 생각이 또 든 게 송중기 씨를 언급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죠. 네, 일단 언급을 해볼게요. 네네네. 그분이 보고타 영화 보고타도 네. 아마 대작인 것 같던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이성민 씨가 같이 나와서 이성민 씨가 뭐 좀 한국 영화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송중기가 거기서 눈물을 훔친 거야. 에? 맞아. 배우들이 어렵다. 배우들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좀 날리더라고요 그분이. 과하시고 그 본인 결혼할 때 갑자기 뭐 경력 단절 운운하지 않나. 맞아요. 본인의 그 출연료 생각하면 정신을 더 차리자 할 것 같다. 아니 그리고 저 또 무슨 인터뷰 봤는데 송중기 씨가 본인 이제 외국인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 그 친구가 걔가 한식도 할 줄 알고 뭣도 이탈리아 뭐 배경이 있어서 이탈리아 음식도 할 줄 알고 참 기특하다. 뭐 냉부에서 그런 느낌으로 말했어요? 아니 몰라. 진짜 근데 냉부에서는 별로다. 아니었어요. 별로다. 그래서 아니 좀 자기네 집에서 하는 뭐 프라이빗 셰프야? 단어 선택이 좀 그러니까 기특 걔가 이런 게 좀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혜경이의 검은 수녀들이 그냥 무한 응원 지지. 네, 그냥 탈출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아까 송중기 씨가 사실 이혼하시고 되게 잘 됐잖아요. 그 작품들이 다 빈센조도 그렇고 재벌집도 그렇고. 근데 송혜교 님이 더글로리로 빵 터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저는 안도가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의 경쟁 심리. 그래서 검은 수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 근데 또 뭐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또 보러 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또 마구마구 콘텐츠 소식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1월인데 또 네. 12월 초부터 네. 1월 중순까지 계속 시상식이 네네. 많잖아요. 네.
특히나 요즘엔 더더구나 아주 우후죽순 정말 많은 시상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이 씨가 눈여겨본 무대가 있다고요? 아, 제가 갑자기 연말을 일단 늘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이 있어요. 아, 의미 있게. 네. 뜻깊은 연말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네. 바로 SBS 가요대전의 카리나 앤 안유진. 근데 그 뜻깊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너무 웃김. 그니까 그냥 2분 남짓 그냥 무대 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네, 비주류 백화점 메이가 선정하는 2024년 상 줘야 하는 콜라보 무대 1위. 발레리 브루사드의 킬러라는 곡의 무대를 아, 노래 선택 좋았어. 너무 좋았죠. 함께 꾸몄는데요. 강아지 안유진, 고양이 카리나라는 그 그니까. 컨셉을 가지고 VCR 화면을 되게 재밌게 또 구상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환승연의 컨셉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맞아. 이어지게 의상도 데뷔되게 입은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했냐? 가죽과 벨벳, 아. 쿨톤과 웜톤 아. 이렇게 해서 아예 소재도 색깔도 다르게 강아지, 고양이 난리 났네. 강고. 그래서 이런 데뷔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이 음. 컨셉적으로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했고 네. 그렇지만 그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둘을 이어주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뭐예요? 뭔데요? 바로 리더라는 또 점이죠. 음. 왜 그러세요? 아니요, 반응이? 4세대 아이돌 여자 걸그룹의 또 리더다. 그 뒷내용이 뭐예요? 네, 그래서요. 그 킵고잉 해주세요. 최근 가장 핫한 걸그룹의 잘생김 및 언니미를 담당하고 있다. 잘생김. 아니요. 계속 하세요. 듣고 있어요. 담당하고 있다. 이 필승 조합 둘이 만나서 자기 그룹에서는 이게 자기의 매력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 파워풀 섹시 댄스 같은 이런 부분들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였다는 점이 너무 좋았다. 파워풀 섹시 댄스란 단어가 조금. 저는 약간 엑스맨 천생연분 그거 저 완전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자막 뜨는 거 알죠? 섹시 댄스. 막 그런 어. 느낌으로. 네, 아, 파워풀한 단어 선택 섹시 별로. 댄스. 전 약간 왜냐면 네. 네, 아, 말씀하세요. 저 약간 그런 맛이 있었어요. 카리나님은 엄청 하얗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하얗고 살이 약간 말랑말랑 세실이에요. 맞아. 근데 유진님은 약간 좀 더 태닝된 피부 같고 네, 좀 더 근육질의 좀 느낌, 탄탄한 느낌. 탄탄한 네. 느낌. 그래서 맞아요. 그 데뷔가 되게 괜찮던데. 맞아요. 왜냐면 안유진 씨가 골격이 크잖아요. 카리나 씨는 되게 작은 편이고 그런 것들이 참 보기가 조합이. 좋았고 카리나 씨가 그래서 진짜 거의 쓰러질 것 같은 힐을 신고 하셨어요. 아, 맞아. 진짜 통굽. 키가 이렇게 크니까. 통굽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것 또한 되게 좋았다. 그래서 안유진 씨가 그 버블에 네네. 안유진, 카리나가 각각 이 비하인드를 공개했는데 네. 안유진 씨가 애초에 카리나랑 하고 싶어서 계속 염두를 두고 있다가 회사에서 너 누구랑 할래 콜라보 저 카리나 언니랑 할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또한 강아지와 고양이의 모먼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카리나 씨가 내 보석함에 안유진 들어왔어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샤라웃을 또 해줬네요. 네. 제가 너무 지금 흥분했다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네. 음, 되게 동성 케미에 흥분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 그 여돌의 콜라보가 네. 왜 줄어드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네. 분석까지 했어. 아니 잠깐 코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좀 긴 코너예요. 네. 코로나 이후 자기 맘대로. 긴 코너라고 얘기하네. 오케이. 코로나 이후에 대형 무대 기획이 줄어들면서 콜라보 무대도 같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계속 만나서도 연습을 해야 되고 리허설도 해야 되고 시간 맞춰서 무대를 찍어야 되니까 그것보다 개별 퍼포먼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그 고착화된 거죠. 사실은 이제 해도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해버릇 맞아.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콜라보는 하려면 좀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카리나 안유진의 콜라보가 더욱 즐거운 이벤트가 아니었나. 완전 불모지에 앞으로도 많이 기획해주라라는 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좋게 봤고 둘이 또 페어 안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되게 흥미롭게 네.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사회 부문으로 조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공개되는 날짜 27일 임시 공휴일이 또 지정되었잖아요. 네. 물론 언제나 또 놀고 싶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면서도 조금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27일이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냐, 31일 금요일이 공휴일이 되냐, 네.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국가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대부분 31일이 마지막 날이라 업무 마감일이라서 좀 바쁘고 뭐 토요일에 영업해야 되는 뭐 직종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제 27일로 하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정 관련해서는 이제 31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혼 여성들이 29일 설 당일 일정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하려면 뒤쪽에 붙이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 지정에 관련해서 아니 이렇게 2주 전에 갑자기 얼렁뚱땅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뭐 우리가 계획한 것도 있고 갑작스럽게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면 그냥 임신공휴일을 쓸 수는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직군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뭐 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표가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였기 때문에 네네.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야지 뭐 길게 해외여행을 또 안 가고 그냥 국내에서 좀 찾아보게 되니까 관광업계들은 되게 화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리조트나 호텔들 대부분 만실이고 여행사 국내 상품 예약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증가한 그런 거라서 또 뭐 그런 목적에 생각한다면 또 지금 갑작스럽게 공표하는 게 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다만 아쉬운 점은 상당수 대기업이 이 설 연휴 이후에 31일을 샌드위치 휴일로 그냥 휴무를 지정해버리는 경우가 좀 많대요. 네네. 그래서 최대 9일간 쉴 수 있는 반면 좋겠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27일 임시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300인 미만 기업의 40%는 설 상여금 지급 계획도 없었다. 어머. 그래서 이렇게 명절에 따라서 명절이 왔지만 기업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 온도차가 크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회사 안 가서 좀 좋긴 해요. 저도. 네네. 그렇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약 2달간 지속되고 있는 윤석열 씨의 내란 사태 네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뭐 정치 뉴스로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사회 현상적으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 씨. 맞습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여러 차례 탄핵 시위와 표결이 있었고요. 드디어 1월부터 탄핵 심판을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1월 15일에 체포영장 집행했죠. 네.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조사를 개시하면서 뭐 19일에는 구속영장 발부되고 뭐 특검법도 어떤 죄까지 들어갈 거냐 여야가 싸우기도 하고 녹음일 기준 22일 기준 어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폭동이 일어났던 거였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경찰 51명이 부상을 입었고 총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특히 체포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2030 남성이었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전 너무 당연하게 그 그림을 떠올리면 한 4, 50대 그리고 60대 그러니까 70대? 중장년. 이럴 것 같아서. 중장년들이 이제 네. 많이 갔겠거니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뭐 분석하기로는 DC 갤러리 같은 데서 극우 쪽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더 심해졌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시위에 2030 여성이 주역이 되면서 이런 반발심이 더 커졌다. 뭐 그런 평가도 있군요. 네, 그런 평가가 있는데 사실 뭐 반발심이 커지고 결집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법원에 난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이 그만 좀 일어나길 바라면서 저희도 개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너무 계속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관점이.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극우 쪽은 너무 이제 과해지고 있고 어떤 퍼포먼스가 그래서 이게 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키면 어떻게 다시 봉합할 거고 그리고 뭐 경찰에도 경찰도 안 믿어, 법원도 안 믿어, 헌재도 안 믿어, 아무것도 안 믿으면 사실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펑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면 이 나라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자기 살자고 방치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분들을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선동? 되죠? 선동하고 좀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게 국회의원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윤상현 국회의원이 금방 풀려날 것이다. 담을 넘은 그 사람들 지지자들 금방 풀려날 것이다. 애국 시민들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좀 안정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세 번째로 성수동의 브랜디 멜빌이라는 네. 브랜드가 이제 미국 브랜드인가 하여튼 한국에 오픈을 했습니다. 고젤 씨. 네, 1월 3일에 미국 SPA 브랜드 브랜디 멜빌이 상륙을 했는데요. 오픈하자마자 하루 종일 긴 웨이팅줄을 이루면서 성수동의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일단 셀럽들이 많이 입고요. 제니나 뭐 로제 씨나 이런 분들. 그리고 가격대가 합리적이에요. 상의가 1, 20달러, 하의가 3, 40달러. 굉장히 오, 괜찮죠. 오. 그런데 동시에 이 브랜드에 대한 논란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원 사이즈 고수 정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는 상의가 보통 스몰 사이즈에 해당을 하고 하의는 대체로 25에서 27인치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작다. 그쵸.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또 왜 이렇게 작냐면 미국에서도 이 10대 소녀들 사이에서 브랜디 멜빌의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인기의 척도로 여겨질 정도로 어머. 약간 난 이거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몸매야. 그런 거를 좀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 차별주의를 가속화한다는 내용으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인종차별 논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뭐 소비자들이 100% 책임이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런 사실들은 좀 알고 소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브스턴스 당장 그러니까. 소환해야 되네. 그러니까요. 그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음. 서브스턴스도 잘 되면서 이런 매장도 너무 잘 되는 게 그렇습니다. 또 조금 사회면이 칙칙했다 보니까 네네. 그냥 for fun 코너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네. 그냥 코너예요. 그냥 저스트 코너입니다. 코너가 그냥. 네, 뭐 주제가 없고 저스트 관심. 관심사가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네. 코젤 씨의 또 추천 코너죠? 네. 제가 너무 신나는 코너. 바로 제가 굉장히 빠져있는 세이 123 언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나름 뿌듯한 게 세이 언니가 제가 한 5,000명대 이렇게 구독자가 굉장히 적을 때부터 봤는데 와, 대박. 지금 뭐 3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가지고 계세요. 디제잉을 하시는 분이고 최근에 좀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언니의 매력이 도대체 뭐냐. 일단 너무 쾌녀다. 사랑에 솔직하고 남자 앞에 당당하고 자막도 막 그냥 굴림체로 쓰시거든요. 네. 그리고 좀 예사 여성답지 않은 과감한 패션, 네. 타투, 허스키한 목소리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참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DJ셔서 그 패션이 또 과감하신가 봐요. 그게 그런가 직업적인 봐요. 일환으로. 네, 그런 특성도 좀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뭐 태국 민트 생리대 후기나 뭐 젊을 때 연애 많이 하는 게 쌀이 돼서 보리가 되고 맥주가 되는 릴스는 좀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게 다 피가 되고 쌀이 쌀이 되고 보리가 되고 맥주가 되니까 뭐 여튼 그런 거
를 제외하고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랑 카톡을 한 거예요. 본인 엄마랑. 그래서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다. 엄마 없이 못 살아. 다 때려치고 수원 가서 살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어머니한테. 엄마 나 한 번 더 키워줄 수 있어? 이러니까 어머니가 히읗 이렇게 3개만 보낸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카톡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코멘트가 나았으면 책임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이번에 근데 저는 봤는데 코제 씨가 하도 얘기해서 네. 너무 이런 자유분방함이 저는 어. 좀 주눅들게 하더라고. 저는 괜히 좀 무서운 거야. 아 약간 경쟁? 아니 경쟁이 아니라 그냥 너무 무서워요. 그냥. 왜요? 진짜요? 왜 무서워요? 그냥 좀 그 바이브가 너무 기가 세 보인다 해야 되나? 에너지가 좀 높아 보이셔서 네, 그랬습니다. 의외의 반응이시네요. 운이님은 제가 봤을 때 약간 큰 결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왜냐면 저는 그냥 좀 무섭던데. 코젤 씨랑 저는 완전 해방감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못하니까. 못하니까. 근데 운이님은 그 심리가 네, 궁금하네. 네. 네. 여튼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 그냥 코너는 또 코젤 씨가 그냥 원해서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냥 또 이어서 또 마이크 드랍 하시죠.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겨울철 먹거리 제한과 살찌는 법 특강입니다. 그런 특강을 왜 하시냐고요. 겨울이 끝나가니까. 네. 네. 우선 외식거리로는 딤섬이랑 탄탄맨 조합을 좀 추천드려요. 오. 이 2가지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탄탄맨 잘하는 집 가서 드시길 바라고요. 배달 음식으로는 딸기가 들어간 요아정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아정도 지점 바이 지점이 심해서 근처에 양 많이 주는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리뷰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이패드로 뭐 틀어놓고 이불에 파묻혀서 먹으면 좀 살이 잘 찌면서 지방 축적을 통해 추위를 극복하실 수 있다는 네. 장점이 있어요. 요 정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 외에도 팁이 많은데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또 돌아온 추천템 초점 브랜드 코너인데요. 저희가 1년 전에 2024년 1월에도 문화뉴스를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센탈리언 24의 세럼을 좀 추천드렸는데 다시 들어도 어이없어. 또 많은 고객님들께서 환호해 주시면서 구매로 이어졌다는 아니 그런 구매 전환이 된 게 진짜 네, 놀라웠습니다.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겨울이니까 또 제 기본템 기본 페이셜 크림 네. 돌아왔는데요. 뉴질랜드 라노 크림. 뭐라고요? 뉴질랜드 라노 크림인데요. 라노. 네, 제가 쓰는 거는 보라 색깔 오리지널 페이스 크림이고요. 이게 천연 라놀린과 갑자기 쇼핑몰이 단백질을 결합해서 피부에 아주 깊은 보습과 영양을 제공해 주는데요. 겨울용 크림으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야? 어떤 제형인데요? 꾸덕?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기원 뉴질랜드 양떼 목장을 운영하는 농부가 양털을 다루면서 어머 건조한 소리다 이렇게 하다가 라놀린 오일로 부드럽게 변하는 특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약 30년 전부터 이 브랜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무슨 원하시는 텍스처 얘기해 드릴게요. 네, 텍스처. 일단 너무 꾸덕하냐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전혀 아닙니다. 텍스처가 조금 가볍고요. 청산 유수. 예. 겨울에는 좀 빠르게 흡수되고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여름에 바르면 외부에 나가자마자 바로 좀 기름 반지리 페이스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겨울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피부가 예민한 복합성 친구가 있는데요. 또 예민한 그 친구가 저에게 또 슬립 오버 하러 오면서 어머 언니야 이건 너무 괜찮죠다 이거 어디서 샀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또 그 친구는 또 피지오겔 이런 좀 대중적인 브랜드가 또 다 안 맞아. 안 맞아, 안 진짜? 맞아. 안 맞아서 자기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야. 어머. 집에 돌아가서 계속 생각났다. 카톡이 또 왔어. 아니 어머, 근데 어디서 샀냐고. 운이님은 이런 희귀한 크림을 어디서 자꾸 접하시는 거예요? 그거에도 답변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 뉴질랜드 갔다 온 지인이 이제 이거를 사와서 줬는데 믿을만하네. 지금 호주 직구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개당 15,000원.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왜 이렇게 써? 그리고 보습에도 좋고 이 친구가 보장하는 것처럼 뒤집어지는 게 없어. 어머. 그래도 천연 라놀린이니까.
태반 앤나랑. 뭐야, 그러니까 처음 들어봐, 진짜로 괜찮죠다. 또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겨울 피부를 또 제가 책임지면서 이번 추천템 코너는 또 마무리하겠고요. 아니 너 저 하나 질문. 네. 운이님은 피부 타입이 뭐예요? 전 타고남? 근데 운이님은 타고났어. 그게 아니라 피부 타입 타고남. 건성 지성 아니다? 둘 다? 그런 걸 굳이 알 필요가 없던데요. 문제가 잘 안 생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피부에. 그러니까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근데 예민한 친구분이 인증해 주셨으니까 피지오겔도 안 맞는데. 전 근데 건성이긴 하죠. 아. 기름이 잘 아. 없어요. 네, 기름이 잘 안 나고. 그냥 타고난 건성이네. 피부예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좋다. 약간 건성에 가깝다. 네네. 그래서 저는 오케이. 사실 보습이 되게 중요한 타입이긴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뉴질랜드에서 온 라노 크림 오리지널 페이스 크림을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께도 추천곡으로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데 메이씨. 이게 그게 회전이 도나 봐 모터가. 네네. 저희가 성격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팟캐스트에. 성격을 왜 또 바꿔? 이렇게 머천다이즈 판매를 하면 훨씬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링크 달아가지고 쿠팡? 쿠팡 달아가. 아, 쿠팡 악덕 기업이라서. 그래 뭐 하여튼 뭐 직구 코너가 달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저작권 이슈로 저희 방송에서는 어떤 음원이나 이런 것들 좀 들어보실 수 없게 된 점 고객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제 추천하는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팟빵,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지금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네. 스포티파이는 좀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빨리 복구할 계획이고 플로는 3월부터 오디오 계획이 없다고 해서 또 플로에서는 또 만나보실 수 없다는 점 3월부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윌 비베!